안녕하십니까.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의 김종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네, 박지연 씨. 네. 장마철이라고 그러는데 비는 별로 많이 안 오고 무지하게 더워요. 그래요. 도심지에 나가면 더한데요. 예. 습도 높죠, 기온 높죠, 또 공기가 탁해서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더라고요. 예. 이럴 때는요, 또 공기 좋고 물 좋은 산으로라도 도망을 치고 싶더라고요. 그거 아주 참 좋은 생각인데, 박지연 씨도 들었을지 몰라요. 여러분도 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무슨 산에서 공기를 갖다가 캔 공기를 만들어서 파는 분이 있대요. 들어봤는데요. 예. 뭐 한라산 숲속의 공기를 압축시켜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전 좀 끔찍하더라고요. 야, 이제 공기도 사서 마셔야 되나? 네, 예. 물을 사서 마시는 참 오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기도 사서 마셔야 하는 그런 불행한 미래가 닥치지 않도록 하루빨리 이 청정 생산이 자리 잡아야 하겠다는 생각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 오늘도 주목해서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 식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지호 리포터. 새로운 그 실천 현장에 가는 네. 서지호 리포터. 오늘은 어디에 가려고 왔습니까? 네, 오늘부터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의 새로운 식구가 됐는데요.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 이 청정 생산에 힘쓰고 있는 그 현장을 이 튼튼한 두 발로 직접 찾아가서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어디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은요,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명칭이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 명칭 때문에 촬영하면서 참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바로 마그네슘 합금 스크랩의 재활용 기술입니다. 네. 근데 소개에 앞서서 지금 마그네슘 합금이 뭔지 알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저 역시 잘은 모르는데 그 말로 봐서 분명히 금속의 한 종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 네, 다들 잘 모르고 계실 텐데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예를 딱 네. 드리면 바로 이거다 하고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핸드폰이나 노트북 아니면 이런 카메라의 외형에 쓰이는 바로 소재가 바로 마그네슘 합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금방 와 닿네요. 네, 근데 이 마그네슘 합금 스크랩 재활용 기술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노트북의 외형을 만들다 보면요, 그 나머지 부분에 이 마그네슘 합금 조각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과거에는 이 마그네슘 조각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199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사람이 옷을 입듯이 제품들도 내부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단단한 외형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휴대폰이나 노트북, 카메라 등의 외형은 견고하면서도 가벼운 외형으로 무장하고 있는데요. 흔히들 이들 외형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마그네슘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마그네슘 합금은 수요가 많은 만큼 불필요하게 벌어지는 부분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요. 이 핸드폰의 외형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세요? 흔히들 플라스틱이 아닐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사실은 마그네슘 합금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 마그네슘 합금이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작은 부분까지 재활용되는 기술이 바로 이곳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산업 신기술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센터 내에 위치한 분원의 경우는 주물 제작 공정에 따른 청정 생산과 폐주물 재생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마그네슘 합금 스크랩의 재활용 기술이 바로 이곳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저희 그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그 중소기업하고 공동으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많은 애로 기술들을 공동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분야로는 금속 분야로서 주물이라든지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이러한 분야가 저희의 그 주요한 그 분야가 되겠고요.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청정 기술 개발과 관련된 연구 개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합금 스크랩 재활용 기술을 성공적으로 이끈 정훈재 박사팀. 그동안 금속 분야에 대한 청정 생산 기술, 특히 주물, 금형, 열처리 분야에 이르는 많은 기술들을 연구 개발해 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2년여 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마그네슘 스크랩 재활용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핸드폰이나 노트북 케이스로 사용되는 마그네슘 합금입니다. 아직도 이 마그네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까요? 마그네슘은 주기율표 제2A족에 속하는 알칼리토 금속입니다. 물과 비교한다면 녹는 점 650도, 끓는 점이 1100도로 무척 높은데요. 1808년 영국의 화학자 H. 데이비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고대 소아시아 왕국인 리디아의 도시 마그네시아에서 그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마그네슘은 마그네사이트, 돌로마이트, 활석, 사문석, 성면 등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가용성 염료로서 바닷물, 광천 등에도 함유되어 있고 이 식물의 염소 속에는 클로로필로도 존재하고 있는 금속입니다. 마그네슘의 성질은 은백색의 가벼운 금속으로 연성이 있어서 얇은 박이나 가는 철사로도 이용이 됩니다. 습한 공기 중에서는 광택이 서서히 흐려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마그네슘 합금의 경우는 이와는 다소 다릅니다. 여기 이렇게 틀 같은 게 여기저기 이렇게 널려 있는데요. 이게 뭔가요? 이게 지금 마그네슘 그 스크랩입니다. 이게 이제 그 완제품이고요. 예. 이쪽에 여분으로 붙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제품을 만들고 남은 여분의 것들로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스크랩 처리됩니다. 그럼 이거를 재활용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재활용 처리를 해서 이러한 이제 그 제품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 그럼 이 정도 양이면 우리 뭐 핸드폰이나 이런 노트북 케이스 같은 거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나요? 네, 무게가 뭐 거의 여기 한 7kg 정도 되니까요.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 한 거의 700개 정도, 그 다음에 노트북 컴퓨터는 뭐 한 거의 70개 정도, 뭐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이처럼 마그네슘 합금은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의 케이스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이들 제품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마그네슘 합금 생산량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마그네슘 합금 제조 공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게 마련인 마그네슘 합금 스크랩도 이와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은 이 마그네슘 합금 재활용 기술 부분이 미진해서 대부분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마그네슘 합금 재활용 기술이 국내에도 도입됐기 때문이죠. 저 뒤에 있는 기계가 무엇을 하는 기계인가요? 네, 저 기계가 바로 그 마그네슘 합금 제품을 찍을 수 있는 기계입니다. 마그네슘이 핸드폰이나 노트북 케이스로 많이 쓰이는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마그네슘은 기존의 그 알루미늄에 비해서 무게가 매우 가볍고요. 그다음에 그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전자파를 차폐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금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노트북 케이스 이런 데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그네슘 합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한 소재들을 지금까지 전부 다 전량 수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제품 만들고 난 이후에 그런 스크랩들도 다시 외국에다가 내보내서 재활용 처리를 해오고 있는데, 근본에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이러한 그 마그네슘 합금의 재활용 기술을 개발을 해서 자원 재활용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원가 절감 측면, 또한 수출 증대, 수입 대체, 이러한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그네슘 합금 재활용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면 마그네슘은 원래 높은 온도에서 쉽게 산화 발화되기 때문에 용해할 때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수 용해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용해 회수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용탕 처리 공정 조건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용탕의 흐름을 나쁘게 하고 제품을 부식시키거나 강도를 떨어뜨리는 주 원인인 불순물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 조건도 함께 개발했다는데요. 바로 이 두 기술, 용탕 처리 공정 조건과 불순물 최소화 공정 개발이 주요 핵심 기술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현재는 일부 업체에서 그런 마그네슘 스크랩을 재활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에서 이렇게 지금 재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국내에 있는 그 대부분의 업체에서 나오는 그 스크랩을 전량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계획을 추진을 하고요. 또한 그런 스크랩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케이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에 적용하고 있는 그런 마그네슘 부품들이 이제 앞으로는 폐기 처분돼서 많이 나올 텐데, 그러한 것들도 이제 앞으로는 모두 다 재활용해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한 아울러서 이제
외국에서의 발생되는 그런 스크랩까지도 저희 이제 국내에서 모두 재활용 처리해서 그런 수출 증대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자원이 무한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무절제하게 자원을 낭비한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 개발된 마그네슘 스크랩 재활용 기술,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자원도 아끼고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청정 생산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그네슘 합금 스크랩 재활용 기술 잘 예. 봤는데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뭐 자원도 줄이고 또 환경 오염 물질도 줄여진다고 네.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러면 이 기술이 어떤 노력과 어떤 연구의 결과로 나올 수 있었는지 네. 바로 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신 그 당사자를 모시겠습니다. 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정은재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저희가 알기로는 천안에 있는 걸로 알거든요. 예. 그런데 천안은 본원이 있고 분원으로 나누어져서 특화된 연구를 하신다 이렇게 들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정 박사님이 몸담고 계신 인천생산기술연구원은 어떤 분야를 주로 연구하세요?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그 생산기술연구원의 이름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센터로 되어 있고요. 네. 그쪽에서 하는 업무는 부품 소재 공업의 핵심 기반 기술인 예를 들면은 주물이라든지 금형이라든지 열처리, 표면 처리 기술 분야를 기술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 기술 이전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좀 구별은 되나 보네요. 네. 근데 잠시 전에 화면에서 그 소개된 마그네슘 합금 스크랩 재활용 기술, 그 기술을 개발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마그네슘이 과거 기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사용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근데 한 30여 년 전부터 시작해갖고 선진국에서 이제 많이 개발을 했고요. 10여 년 전부터 이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게 됐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그보다 늦게 한 10여 년 전부터 그 기술 개발을 시작해갖고 한 5, 6년 전부터 이렇게 사용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마그네슘 사용량이 이제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른 이제 스크랩의 발생량도 자동적으로 많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스크랩의 발생이 크게 보면은 이걸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재생 기술이 확립되지 않으면 결국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걸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게 폐기물에 대한 환경 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폭발적인 그 마그네슘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이게 그 전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 정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생산량이 뭐가 급격히 늘어났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뭐 이 휴대전화라든가 뭐 각종 아까 전자제품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워낙 인기가 있잖아요. 노트북 네. 뭐 이런데 다 이 마그네슘 합금 스크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생길 테니까요. 예. 네, 근데 이 기술에서 참 용어가 긴데 스크랩이라는 부분이 사실 잘 이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이 도대체 마그네슘 합금 스크랩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이걸 말씀드려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일단은 간단한 그림으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마그네슘 주조 공정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신마그네슘을 갖다 이제, 요거는 100% 이제 수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거를 집어넣어갖고 이제 용해를 하게 되죠. 예. 그래갖고 이 용해한 그 용탕을 갖다가, 주조하는 어떤 기계에다 넣게 됩니다. 네. 그래갖고 여기서 기계로 이런 주제품을 이제 성형을, 모양을 만들어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전체 다가 제품이 아니고, 네. 요 가운데 부분은 제품이 되겠고요. 요쪽 부분은, 일단 요쪽 부분은 이제, 용탕이 제품으로 들어가는 부위가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요쪽은 가스가 빠져나가는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갖고 요런 부위하고 요런 부위는, 네. 실제로 제품은 아니지만은, 네. 제품을 잘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요 이제 스크랩이 발생을 하게 돼 제품과 스크랩이 네. 절단을 하게 되면은 제품과 스크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물론 이제 제품을 사용할 거고요. 스크랩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폐기를 하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재생 기술이 이제 충분치 못한 경우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스크랩을 갖다가 재생해서 용해갖고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가 네. 물론 이제 재생 기술이 포함이 되는데 재생 기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로는 가능하면 스크랩에서 마그네슘을 많이 빼야 되는 첫째 문제하고 네. 두 번째는 많이 빼더라도 그 많이 뺀 마그네슘의 품질이 좋아야지 되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네. 이제 재생 마그네슘 이것을 만들게 되겠고요. 이것을 갖다 다시 재용해함으로 인해 갖고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네. 네. 요게 발생하는 요걸 갖다 스크랩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뭐 이렇게 그 그림으로 해서 이제 스크랩의 네. 발생 과정과 또 재생 과정도 살펴봤는데 그 마그네슘 합금이 어떤 특성 때문에 제품에 많이 쓰이고 있나요? 마그네슘은 뭐 여러 가지 상당히 우수한 특성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째 이제 제일 먼저 드는 게 가볍다. 그 가벼운 대신에 이제 강도도 상당히 높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볍다는 것은 보통 밀도로 얘기를 하면 마그네슘인 경우에는 한 1.74 되고요. 알루미늄은 2.7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철 같은 경우는 한 7.8 정도 됩니다. 네. 그래갖고 알루미늄이 3분의 2 정도고, 그 다음에 철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우면서 강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 자동차나 항공기 부품 같은데 그런 데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볍고 이제 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자파 차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자파를 외부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차단해갖고 그 안에 있는 기기 전자 부품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쓰는 휴대폰이나 그 다음에 노트북 컴퓨터 케이스 같이 전자파에 의해서 내부 장애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이제 케이스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당히 또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진동 흡수능이 있습니다. 네. 진동 흡수능이라는 건 예를 들면 진동을 갖다가 줬을 때 금속 자체가 진동을 흡수해갖고 소음이나 그 다음에 진동을 갖다가 다른 데로 전달을 안 한다는 그런 진동 흡수능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쓰는 것들이 전동 공구라든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 중에서 스티어링 휠 같이는 진동이 손으로 전달돼서는 운전하는 사람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경우에 마그네슘이 많이 쓰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가볍다, 견고하다. 네. 그래서 가격이 비싼 전자제품에 이 외형 케이스로 많이 쓰여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보면 휴대폰 같은 경우에 잘 떨어뜨리잖아요. 아, 그 경우에 예. 한번 뚝 떨어뜨렸는데 깨지면 그 다음에 못 쓰잖아요. 플라스틱이면 깨졌을 텐데 마그네슘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견고하게 쓸 수가 있나 자, 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현재 이 마그네슘 합금이 어느 정도나 쓰이고 있는지 좀 쭉 그 쓰임새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마그네슘 사용량이 지금 상당히 급격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95년인 경우에 한 6만 4천 톤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됐고요. 네. 2년 후인 97년도에 약 9만 5천 톤 정도가 사용이 됐으니까 2년 동안에 그 사용량 증가가 거의 50% 이상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마그네슘의 사용량이 이제 급격히 늘면서 지금 현재 2000년에 약 1,500톤 정도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우리나라 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량의 한 10% 정도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생산량뿐만 아니라 그 생산량 증가량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5 내지 한 20% 정도.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그 마그네슘 사용량 증가가 네. 연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마그네슘 합금 스크랩도 많이 발생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오셨나요? 네. 마그네슘 리터 스크랩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형상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형상이라는 거 하나는 이제 얇고 작은 것들하고 그 다음에 두껍고 큰 것, 그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 두껍고 큰 것은 과거에 노르웨이 노스코 하이드로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다 노르웨이에다 보내갖고 거기서 재생을 한 다음에 역수입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얇고 작은 것들은 그것을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노르웨이 수출해갖고 역수입하는 문제도 국내 재생보다
운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그 재정효과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큰 많이 그 들죠. 손실이 있었죠. 예. 네. 그러면은 이 기술이 지금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는데요. 네. 서재 리포터가 직접 갔다 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마그네슘 합금 스크랩 재활용 기술을 이용해서 이를 생산 라인 내에 잘 이용하고 있다는 업체가 있다고 그래서 찾아가 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저는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마그네슘 재활용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바로 경상남도 의령에 있는 승우금속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재활용 기술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승우금속은 마그네슘 스크랩을 재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유망 중소기업 ISO 9001 인증을 획득한 내실 있는 기업인데요. 현재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의 마그네슘 스크랩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가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이것은요, 그 성형에서 나온 제품을 네. 치수에 맞게끔 가공하는 곳입니다. 마그네슘 성형 제품을 여기서 가공 처리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그네슘 성형한 제품을 여기서 연마하고 가공하고 치수에 맞게끔 마지막 그 부품 조립까지 해가지고 완성하는 곳입니다. 네. 이곳 승우금속은 그동안 마그네슘 합금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1997년부터 99년까지 생지원과 함께 마그네슘 합금 재활용 기술의 개발에 참여했고요. 현재는 그 기술을 공장 내에 직접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장 경험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 중소기업의 약점인 데이터화시키고 프로세스를 정립화시키는데 굉장히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경과 같이 그 프로그래머에서 제품의 표준화를 하고 그 공정의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만드는데 생겨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합금이 제품으로 나오기까지는 성형, 트리밍, 가공, 사상, 면처리, 도장 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마그네슘 스크랩들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를 모두 재생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스크랩이 발생을 하면 그거를 원소재를 구매한 구매업체에 다시 보내서 그걸 재생화 처리해가지고 다시 사오는 그런 아주 그 고코스트의 그 저효율적인 업무를 했었습니다. 이야, 무슨 포도들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이 뒤에 있는 것들이 뭔가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 스크랩하고 네. 그 제품 성형 시 나오는 불량품들입니다. 이런 마그네슘 스크랩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시나요? 주로 저희들이 그 노트북 컴퓨터 케이스 하우징, 네. 그리고 카메라 케이스,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을 합니다. 현재 승우금속에서는 마그네슘 합금 스크랩의 용탕 처리 기술뿐만 아니라 시간당 300kg의 재생 처리 능력을 가진 재생 처리 용해로까지 설치해서 다양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재생 기술을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저하게 코스트를 시킬 수가 있었고, 그 마그네슘이 플라스틱 제품의 그 대형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수입 대체에 대한 효과를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획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합금 제품의 생산량이 연간 15%에서 20%가량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기술은 여러 가지 이점을 안겨주는데요. 승우금속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마그네슘 제품 제조원가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마그네슘 스크랩에 대한 재활용 사업으로 매출액 증대, 또한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절약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전년 대비해서 그 금년도에 매출 신장을 보면은 150%에서 한 200% 정도의 매출 신장을 예측하고 있는데, 저도 이러한 어떤 그 분위기적인 추세가 앞으로 저변 확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 신장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마그네슘 합금 부분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이를 제품으로 제조하는 업체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작 과정에서 생기는 이 스크랩을 자체적으로 재활용하는 회사는 드물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이 빨리 다른 업체에도 적용이 돼서 외화도 줄이고 우리나라 자원도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마그네슘 합금 스크랩 재활용 기술이 어떻게 업체에서 적용되고 있는가, 그 실례를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근데 이 기술이 현재 어느 정도나 확산되고 있는지 그것도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이 업체들이 많이 도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본 과제를 공동 수행한 그 업체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기술이 이전된 다른 업체가 또 있습니다. 네. 그 업체 지금 이전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업체들의 반응은 일단 현재는 자체에서 발생하는 리턴 스크랩뿐만 아니라 네. 다른 업체 거까지도 지금 처리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요것은 폐기물의 다른 문제하고는 조금 틀리는데요. 일본에서의 또 이제 마그네슘 리턴 스크랩을 갖다가 근래 재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네. 그 일본의 마그네슘 리턴 스크랩 재생까지도 국내에서 외제 유치해갖고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 방면에서 절약 효과가 네, 높겠죠. 그렇죠. 근데 이 기술에 따른 환경적이라든지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국내 마그네슘 생산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1,500톤 정도 되는데요. 1,500톤 정도는 추정이 되는데 보통 리턴 스크랩의 발생량은 제품의 생산량과 1대1로 거의 보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리턴 스크랩 발생량도 한 1,500톤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랩에서 이제 마그네슘 회수율 문제는 예를 들면 85%에서 한 90% 정도로 5%만 올린다 그래도 1,500톤에 5%면 약 75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75톤이라는 폐기물 발생량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그네슘은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5톤에 해당하는 약 2억 불 정도 되는데요. 그거 외화 지출 감소의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예. 근데 사실 이 환경산업기술, 우리가 또 수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직은. 네. 이 해외의 마그네슘 합금 스크랩 이 개발 재활용 기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이죠.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해외에서 지금 마그네슘 리턴 스크랩 재생 기술이 제일 앞서가고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다우 케미칼이라든지, 네. 노르웨이 노스코 하이드로, 그 다음에 일본의 경검석,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이제 크게 보면은 개발 방향이 이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회수율을 높이는 거 하고, 네. 두 번째는 높은 회수율뿐만 아니라 그냥 품질을 회수된 재생 스크랩의 품질을 높이는 문제하고, 세 번째는 재생 스크랩의 전용으로 용해할 수 있는 전용 용해로의 설계 및 제작. 예. 그건 실용화적인 측면이겠죠. 네. 그 3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3가지가 지금 상당히 외국인 경우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아마 우리나라하고의 기술 격차는 한 1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빨리 한참 차이 따라가야겠어요. 나네요.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마그네슘 합금 스크랩 재활용 기술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마그네슘이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알루미늄을 대신해서 이제 사용이 많이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부품 이쪽에서는 플라스틱을 대신하고 점점 마그네슘 사용량이 증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전 세계에서도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크랩의 발생량도 지금,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갖고 선진국인 경우에는 이걸,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이래갖고, 여러 가지 연구개발 결과가 많고,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은 특허에 묶여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기술 접근도 지금 용이하지 않고요. 그래서 약간 계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갖고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지만 마그네슘 쪽이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쪽에 진출해갖고 가르쳐줄 기술 내지는 그런 분야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갖고 차후에는 해외에서 특히 중국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이 마그네슘 합금 스크랩 재활용 기술. 네. 10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이 분야만 그렇겠습니까? 딴 분야도 다 그렇죠. 바로 이런 개발이 빨리빨리 추진돼야 우리가
돈도 낭비가 안 되고 그럼요. 자원도 낭비가 안 되고 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 물질과 폐기물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됐겠어요. 예. 이 저희 프로그램 이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이 바로 이런 다양한 청정 생산 기술을 도입하고 개발하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정운재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서지호 리포터도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건 못 들어봤어요.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보셨어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가뭄이나 기상이변에 대한 협약 같은 거요? 환경에 관련된 거 아닐까요? 지구가 온난화돼가지고 자연 상태가 자꾸 파괴돼가지고 있거든요. 기후가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협약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 나는 좀 잘 모르겠네요. 아주. 예.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은 지구온난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92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합의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국제협약으로 체결이 됐고요. 이거는 국제사회가 모두 공동으로 모여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세 가지 원칙을 설정했는데 하나는 과학적인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 현상의 심각성을 사전 예방하자는 원칙과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소 차별화되지만 공통의 책무를 확보하자는 문제, 그리고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에 현 세대 내에서도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자는 이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계 각국의 요즘 움직임을 보면 환경과 관계해서 상당한 그 급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벨기에에서는 전기 전자 제품에도 이제 환경 부담금을 매긴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뭐 벨기에뿐만 아니라 EU에서도요, 이 비슷한 법안을 마련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뭐 앞으로 이런 국제 규약들이 수출하는데도 조금 규제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청정 생산 기술에 우리가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하는데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되는데요. 네. 주위를 둘러보면 청정 생산 기술이 적용돼야 할 분야 참 많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투자가 있길 바라면서 오늘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네.